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주치의 김 박사입니다. 뇌혈관이 터진다. 뇌혈관이 막힌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두려우시죠? 치매는 바로 이런 무서운 뇌질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뵈면서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병이 바로 이 치매입니다. 몸은 곁에 있는데 평생을 함께한 추억은 저 멀리 사라져가는 병이니까요. 어르신들, 가수 태진아 씨의 옥경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그토록 사랑받던 노래의 주인공, 아내 이옥경 여사님이 지금 5년 넘게 치매로 투병 중이십니다. 남편인 태진아 씨가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가끔 남편인 태진아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엄마라고 부를 때도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혹시나 아내가 다칠까 바보닌 손과 아내, 손목에 끈을 묶고 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르신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이와 똑같은 풍경을 제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손을 붙잡고 누구세요? 라고 묻는 아내분. 그런 아내를 보며 말없이 눈물만 훔치는 남편분. 이것이 바로 치매라는 병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전부입니다. 걸리고 나면 너무나 늦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건강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특히 박사님, 치매 예방하려면 어떻게 자야 합니까? 하고 자는 자세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유튜브 보니까 왼쪽으로 자야 뇌 쓰레기가 빠진다던데 정말이요. 하지만 어르신들, 여기서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따라 하시면 뇌 건강을 더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깜짝 놀라셨죠? 제가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께만 왜 무작정 옆으로 자는 것이 오히려 목뼈와 척추를 뒤틀리게 만들어 뇌 청소 물기를 막아버리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하는 자세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뇌로 가는 수도관을 뻥 뚫어주는 진짜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 건강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겠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그리고 구독이라고 쓰인 빨간 버튼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제가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을 지켜드리는 이런 귀한 정보들을 전부 공짜로 돈 한 푼 안 내고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던져드린 충격적인 질문. 옆으로 자는 게 좋다는데 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처럼 우리가 잠든 동안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뇌 청소 시스템이라는 아주 기특한 것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 뇌의 청소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똑바로 눕거나 엎드리는 것보다는요. 하지만 바로 여기가 함정입니다. 만약 옆으로 누우실 때 베개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목이 꺾이거나 몸을 새우처럼 너무 웅크리거나 다리를 불편하게 포개고 주무시는 등 척추를 뒤트는 자세로 주무시면 밤새도록 목뼈와 등뼈, 즉 우리 척추가 S자로 휘어지고 뒤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 찌꺼기를 씻어내는 아주 중요한 물길이 바로 등뼈, 척추를 따라서 흐르거든요. 밤새도록 등뼈가 뒤틀려 있으면 그 뇌 청소 물길이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뇌 청소는커녕 오히려 뇌로 가는 혈액순환까지 방해해서 치매 위험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어이쿠, 그럼 혹시 나도 잘못 자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덜컥 겁나시죠? 제가 괜히 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 오셔서 똑같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박사님, 제가 허리 협착이 있어서 20년을 옆으로 잤더니 양쪽 어깨랑 고관절이 다 망가졌습니다 하고 눈물 짓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수십 년 옆으로 잤더니 요즘 어깨가 안 올라가요.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옆으로 자는 자세의 함정입니다. 나는 편하니까 괜찮아 하고 수십 년을 잤는데 나도 모르게 어깨와 골반이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자는 자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이 매일 밤 눕는 잠자리입니다. 어르신들은 척추 건강에 푹신한 침대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딱딱한 바닥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박사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척추를 편안하게 지키면서 옆으로 자는 진짜 비법은 뭡니까? 잠자리는 또 뭐가 정답입니까? 하고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 끝부분의 목과 허리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비결과 그 잠자리의 비밀까지 살짝 알려드릴 테니 귀 쫑긋 세우고 계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자는 자세나 잠자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뇌가 지금 위험합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불과 몇 년 안에 치매가 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 진료실 경험을 바탕으로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혹시나도 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냄새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한 할머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예전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였는데 요즘엔 통 모르겠어. 특히 향긋한 비누 냄새나 음식 냄새 같은 걸 잘 구별 못하게 되는 것.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치매가 오기 약 5년 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맛입니다. 요즘 내가 만든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싱겁지? 통 입맛이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음식 간을 잘 못 맞추거나 예전엔 맛있던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지거나 신맛, 단맛 구별이 잘 안 된다면 이것도 치매가 오기 약 3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는 걸음걸이입니다. 예전엔 성큼 잘 걸었는데 요즘엔 나도 모르게 발을 끄이거나 보폭이 좁아지거나 뒤뚱거리며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이건 단순히 다리 힘이 빠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말귀입니다. 보청기를 껴도 뭐라고 하고 자꾸 되묻거나 여러 사람이 말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나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것, 이것도 단순히 귀가 나빠진 게 아니라 뇌의 이해 능력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런 신호들이 바로 뇌 청소 물길이 막히고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하다는 비상벨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 즉 옆으로 잘못 자서 뒤틀린 척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기 신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단 하나의 근본 원인? 그것이 바로 뇌로 가는 수도관이 막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자세로 척추를 펴고 스트레스 없이 잠을 잔다 한들 뇌로 깨끗한 피와 산소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 자체가 꽉 막혀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청소를 하려면 일단 깨끗한 물이 콸콸 들어와야 하는데 뇌로 물이 들어가는 수도관 자체가 녹슬고 꽉 막혀버렸다면 청소고 뭐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그 수도관입니다. 우리 뇌로 피와 산소를 실어 나르는 유일한 통로, 바로 어르신들의 목입니다. 오늘 저는 그 자는 방향이나 베개, 심지어 옆으로 자는 올바른 방법보다 어쩌면 100배는 더 중요한 뇌로 가는 수도관, 즉 목 건강을 지키는 진짜 비결을 지금부터 쏙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밥만 먹으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어깨도 뻐근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아. 제 진료실에 오시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병원 가도 신경성이다, 나이다 이런 말만 듣고 오셨죠. 제가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증상들의 상당수는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심장이 쿵쿵 뛰고 밥 먹으면 위가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그 고마운 장치가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좋은 장치가 왜 고장이 날까요? 범인은 바로 나쁜 자세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 보시고 고개 푹 숙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시고 제일 나쁜 거 밤에 잠 안 온다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거, 이런 자세들이 우리 골반을 비틀어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뼈를 일자목, 거북목으로 굽게 만들어요. 자, 여기가 의사로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뇌는 심장에서 뿜어주는 피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뇌는 욕심쟁이라
우리 몸이 쓰는 산소의 20%를 혼자 다 씁니다. 피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피가 올라가는 그 유일한 길목인 목이 굳고 뻣뻣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정원 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로 피가 졸졸졸졸졸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피가 모자라면 뇌세포는 쫄쫄 굶어 죽고 뇌 쓰레기는 치우지도 못하고 쌓여만 가고. 이게 바로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 치매 걱정되면 뇌만 보지 마시고 그 뇌로 피를 보내는 길목인 목부터 당장 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 김 박사가 오늘 목 건강 처방전을 딱 내어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따라하세요. 첫째, 구부정할 땐 무조건 일어나서 걸으세요. 앉아서 목 돌리고 어깨 주물러 봐야 그때뿐입니다. 아이고, 자세가 나빴네 싶으면 무조건 일어나세요. 그리고 정수기 가서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딱 1에서 2분만 걸어도 굽었던 허리와 목이 제자리를 찾는답니다. 둘째, 의자에 앉을 땐 엉덩이를 쭉 밀어 넣으세요. 허리 꼿꼿하게 세우려고 용 쓰지 마세요. 그 대신에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닿을 때까지 깊숙하게 밀어넣고 편하게 기대 앉으세요. 그것만 해도 허리가 저절로 펴집니다. 셋째,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것, 이게 아마 어르신들께 제일 끊기 어려운 습관일 겁니다. 저도 무조건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하지만 어르신들, 왜 이게 최악의 습관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나쁜 자세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려고 고개를 살짝 들거나 꺾는 그 자세가 뇌로 가는 수도관, 목을 밤새도록 짓누르는 겁니다. 둘째는 그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입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수면 비결로 또 말씀드릴 건데요. 그 밝은 불빛이 우리 뇌를 지금은 낮이다 하고 속여서 잠자는 호르몬을 싹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니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저 김 박사가 진짜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폰을 쓰셔야겠다면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때 뇌를 흥분시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뇌를 편안하게 하는 잔잔한 음악이나 차분한 명상 오디오, 혹은 톤이 일정한 수면용 오디오북 같은 것을 트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소설은 오히려 잠을 깨웁니다. 그리고 폰은 화면을 덮어서 저 멀리 두시고 어르신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소리만 들으시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목 건강도 지키고 뇌도 쉬게 하면서 잠도 솔솔 오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뇌로 가는 수도관, 즉 목 건강부터 뻥 뚫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수도관을 타고 흐르는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겠죠. 결국 우리가 먹는 게 피가 되고 그 피가 뇌로 가는 거니까요. 제가 의사로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밥상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요. 유전자가 전혀 다른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다가 남편이 파킨슨병에 걸리고 몇 년 뒤에 아내분도 똑같이 파킨슨병에 걸리는 경우를 봅니다. 유전자도 다른데 왜 그럴까요? 바로 수십 년간 같은 밥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눠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 뇌만 챙기시면 안 됩니다. 뇌에는 아주 특별한 단짝 친구가 있거든요. 바로 어르신들의 뱃속, 즉 장입니다. 놀랍게도 뇌와 장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서 장 속에 착한 균들이 많아야 뇌도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뇌를 망가뜨리는 음식과 뇌를 살리는 음식 이야기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저 김 박사의 이 밥상 처방전을 알려드릴 테니 들어주세요. 어르신들,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하는 말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겹고 힘드셨죠. 그래서 저 김 박사는 오늘 딱 이것만은 꼭 챙겨 드세요 하는 뇌를 살리는 최고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챙겨 드셔도 우리 뇌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 첫 번째, 완전 식품의 왕, 바로 달걀입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셨죠?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젠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 한두 개는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제가 꼭 권하는 게 바로 이 달걀입니다. 왜냐면 달걀에는 기억을 붙잡아주는 힘, 바로 콜린이라는 성분이 듬뿍 들어 있거든요. 이게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뇌를 생생하게 돌려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단백질을 꼭 하루에 60g 정도는 드셔야 근육도 지키고 뇌도 지킬 수 있어요. 뇌로 피가 졸졸졸졸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뇌의 산소를 힘차게 실어 나르려면 그 피를 만드는 좋은 재료, 철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름기 적은 소고기, 살코기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챙겨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저는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매일 고기 드시는 게 부담스럽다면 달걀 하나에 6g, 두부반모에 20g 정도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달걀 2개, 두부반모 정도는 꼭 챙겨 드시면 좋겠죠. 여기서 저 김박사의 꿀팁 처방 하나 나갑니다. 달걀 드실 때 꼭 토마토랑 같이 드세요. 토마토의 그 좋은 성분은요.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에 지글지글 볶아 먹을 때 우리 몸에 10배 이상 쏙쏙 흡수가 된대요. 오늘 저녁 토마토 달걀 볶음. 의사가 추천하는 최고의 뇌보약입니다. 뇌를 살리는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보라색 과일입니다. 어르신들, 블루베리 좋다는 건 아는데 비싸서 망설여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비싼 생 블루베리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영양가가 더 꽉 뭉쳐있을 때도 많아요. 가격도 훨씬 싸고요. 그러니 냉동실에 한 봉지씩 꼭 쟁여두세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복분자도 참 좋아하시죠? 기운 없을 때 드시는 그 복분자가 사실은 뇌보약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뇌가 살짝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 녹을 닦아주는 게 누구냐? 바로 이 보라색 과일 속에 듬뿍 든 안토시아닌입니다. 뇌에 쌓인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내는 작은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세포가 녹쓰는 걸 막아주니까 뇌가 생생하게 돌아가겠죠. 블루베리의 짝꿍은 누굴까요? 바로 달달한 고구마입니다.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이랑 고구마의 비타민이 만나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요. 둘 다 섬유질이 많아서 우리 장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아까 뇌화장이 친구라고 말씀드렸죠? 찐 고구마 1개에 블루베리 한 줌 이만한 보약 간식이 없겠죠? 자, 목도 뚫었고 피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뇌 건강 지키는 가장 쉬운 생활 습관 6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요. 잘 듣고 꼭 따라하세요. 첫째, 부지런히 걸으세요. 치매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안 움직여서래요. 몸이 편해지니까 뇌도 같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힘들게 땀 뻘뻘 흘릴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그런데 어르신들, 걷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단순히 피만 잘 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허벅지 근육에서 뇌를 깨우는 편지가 하나 날아갑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고요. 그래서 걷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근육이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걸으셔야 합니다. 둘째, 소리 내서 책 읽기. 아주 좋은 뇌 운동입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 내 읽으면 우리 귀도 같이 듣게 되잖아요. 이게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함께 자극해서 뇌 운동 효과가 2배가 된답니다. 설거지할 때, 가방 들 때 일부러 안 쓰던 손도 써보세요. 뇌가서 이게 웬일이야 하고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깬답니다. 셋째, 아침에 물 한 잔. 제가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을 추천할게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아주 쉬워요. 컵에 뜨거운 물을 반쯤 붓고 그 위에 찬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섞으면 물이 컵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도 혈액순환을 더 힘차게 시켜준대요. 넷째, 잠을 푹 주무세요. 잠이 보약이다. 치매에는 이 말이 딱 맞아요.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만
뇌가 쓰레기 대청소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 골고 숨 멈추면 뇌 청소가 꽝입니다. 하루 6시간도 못 자면 치매 위험이 30%나 높아진대요. 코 골지 않게 숨 편하게 꼭 7시간 이상 푹 주무세요. 제가 깊은 잠자는 비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을 멀리하세요. 아까 현명한 방법 알려드렸죠? 그게 뇌를 속여서 잠자는 호르몬을 안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에서 4시간 전에는 꼭 끝내세요. 뇌 청소기계는 우리 뱃속이 비어있을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아이고, 박사님, 밤에 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굶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뇌 건강에 더 나쁩니다. 그럴 땐 뇌를 망가뜨리는 빵이나 과자 말고요. 제가 잠 잘 오는 착한 간식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뇌 건강에 최고인 견과류 한 줌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은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천연 신경 안정제입니다. 또 하나는 따뜻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잠을 도와주는 성분이 많은데 이걸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살짝 돌려서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속도 편하고 잠도 솔솔 오실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아까 제가 왼쪽으로 자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뇌의 기억 저장고를 직접 공격해서 뇌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밤에 다이고 나 왼쪽으로 자야 하는데 하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보다 그냥 마음 편하게 푹 주무시는 게 뇌 건강의 100배는 더 좋습니다. 5째, 밥 먹고 졸릴 때입니다. 어르신들, 점심 드시고 나면 꼭 꾸벅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죠.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 생긴다, 소된다 해서 억지로 참고서 계시거나 산책하러 나가시죠.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밥 먹고 졸린 이유는 피가 소화를 시키러 전부위장으로 몰려가서 정작 뇌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즉, 뇌가 지금 피곤하다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때 억지로 버티는 것은 뇌를 더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매일 밥 먹고 눕는 건 안 좋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만큼 피곤할 때는요. 잠깐 눕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니, 박사님, 그럼 역류성 식도염은 어떡합니까? 걱정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릴게요. 만약 속이 쓰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벌러덩 눕지 마시고 소파나 등받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서라도 잠깐 눈을 붙이세요. 뇌로 가는 피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도와주는 것, 그게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6째, 뇌를 심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뇌도 안 쓰면 자꾸 녹습니다. 뇌를 계속 굴려주는 게 중요해요. 가끔은 내비게이션 끄고 옛날 기억 더듬어 길도 찾아가 보시고, 시장 가서 물건값 암산도 해보시고, 친한 친구 전화번호 한두 개쯤은 외워보는 연습도 해보세요. 밤에는 오늘 하루 뭘 했는지 간단히 적어보는 그림일기 같은 것도 아주 좋답니다. 자, 목도 뚫었고 피도 깨끗하게 만들었고 생활 습관도 고쳤습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야기 초반부터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 제가 잠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수수께끼를 내드렸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 거냐? 그 자는 자세와 잠자리의 진짜 비법들 저 김 박사가 오늘 쏙 시원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허리 아플 땐 딱딱한 바닥에서 자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젠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척추는 일자가 아니라 목과 허리가 쏙 들어간 S자 굴곡 모양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바닥이나 돌침대에 누우시면 그 굴곡을 받쳐주지 못하고 척추가 억지로 펴지게 됩니다. 밤새도록 척추가 고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척추의 S자 굴곡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침대가 낫습니다. 물론 너무 푹신해서 엉덩이가 푹 꺼지는 침대는 안 됩니다. 그럼 침대에서 어떻게 자야 할까요? 첫째, 최악의 자세는 무조건 피하세요.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숨을 쉬어야 하니까 밤새도록 고개를 옆으로 꺾고 주무시게 되죠. 이건 뇌로 가는 수도관, 목을 스스로 꽉 잠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뼈 건강에 최악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최고의 자세는 바로 똑바로 눕는 것입니다. 척추가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냥 누우시면 안 되고 척추의 빈틈을 메꿔줘야 합니다. 베개, 머리만 받치는 널쩍한 베개 말고요. 목에 S자 굴곡을 받쳐주는 목 베개가 좋습니다. 가운데는 낮고 양옆은 살짝 높은 베개도 좋습니다. 허리, 똑바로 누우면 허리 밑이 붕 뜨죠. 그 틈에 수건을 돌돌 말아서 쏙 받쳐주세요. 무릎 밑에도 낮은 쿠션을 하나 받쳐주세요. 이렇게 세 군데만 받쳐주면 척추가 완벽한 S자 모양으로 밤새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셋째, 박사님, 저는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못 자요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아픈데 억지로 똑바로 자는 게 스트레스 받고 더 나쁩니다. 그런 분들은 옆으로 주무시되 이 두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높은 베개. 아까 진료실 사례에서 50년 옆으로 잤더니 어깨, 고관절 망가졌다는 분 사연 기억나시죠? 그게 다 베개가 낮아서 어깨가 눌려서 그런 겁니다. 옆으로 잘 때는 내 어깨 높이만큼 높은 베개를 베서 목과 척추가 꺾이지 않고 일직선이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무릎 쿠션.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자면 위에 있는 다리 무게 때문에 골반이 뒤틀립니다. 반드시 양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이불을 끼우고 주무세요. 골반이 뒤틀리는 걸 막아줘서 정말 편안합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오늘 저 김 박사와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치매 예방,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의 처방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뇌로 가는 수도관, 구부정한 목부터 펴기. 둘째, 뇌를 살리는 밥상, 달걀, 토마토, 소고기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 복분자랑 친해지기. 셋째, 잠자리부터 점검하기. 딱딱한 바닥이나 돌침대보다는 내 척추를 받쳐주는 침대가 좋습니다. 넷째, 최고의 자세로 자기. 똑바로 누워 빈틈 허리, 무릎을 채우거나 옆으로 잘 땐 높은 베개와 무릎 쿠션 꼭 쓰기. 다섯째, 뇌가 좋아하는 습관. 부지런히 걷고, 소리 내 읽고, 스마트폰은 소리만 듣기. 어르신들, 오늘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린 그 어떤 예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초기 발견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깜빡깜빡하는 것과 진짜 치매 신호는 다릅니다. 제가 그 차이를 딱 짚어드릴 테니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단순 건망증은요. 어떤 일의 자세한 부분을 잠깐 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점심때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반찬이 뭐였더라?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하지만 누가 계란말이 드셨잖아요 하고 힌트를 주면 맞다 하고 금방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아이고 내가 왜 이걸 잊었지 하고 답답해하죠. 이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 신호는 좀 다릅니다. 자세한 부분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를 통째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나 하고 식사 자체를 기억 못하는 거죠. 힌트를 줘도 내가 언제 하고 전혀 기억을 못하거나 심지어 나 그런 적 없는데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본인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몸의 신호들, 치매가 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몸이 나 좀 이상해요 하고 보내는 신호들이 있답니다. 이걸 빨리 알아채셔야 해요. 혹시 요즘 냄새를 잘 못 맡으시나요? 특히 향긋한 비누 냄새나 음식 냄새 같은 거요? 아니면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단맛, 짠맛 구별이 잘 안 된다거나요? 걸음걸이가 부쩍 느려지거나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밤에 주무실 때 꿈꾸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을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내 자신이 자꾸 날짜나 요일을 깜빡깜빡하고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내가 왜 이랬지 할까가 잦아지셨나요? 예전엔 잘하던 요리나 계산이 서툴러지지는 않으셨고요. 제발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이가 아니라 치매가 저 왔어요 하고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초기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어르신들, 제가 의사로서 정말 희망적인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치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치매가 아닙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도 넘는데요. 그중에는 원인을 찾아서 잘 치료하면 치매 증상이 싹 사라지는, 즉 완치될 수 있는 경우도 10명 중 한두 명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빨리 발견하면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3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나 검사 한번 받아보려네 하고 병원에 가는 것, 빨리 검사받고 빨리 약을 챙겨 먹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어떤 예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수 태진아 씨, 그 지극한 정성으로 간병하니 최근 옥경이 여사님의 치매 진행이 멈췄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외면이 아닌 관심과 빠른 대처에서 시작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저 같은 의사들을 찾아오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100세, 120세까지 맑고 총명한 정신으로 행복하게 웃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참,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오늘도 건강합시다 하고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건강하자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주치의 김박사였습니다.